환자분들이 사실 필러라고 하면 조금 겁먹어 하시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적이 됐어요. 어떤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필러가 아니면 대체 불가능한 부위도 있거든요. 사실 애프터 사진 보시면 비포 사진이랑 비교해 봤을 때 뭐 엄청나게 모양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입술선이 선명해지고 또렷해진 거를 관찰하실 수 있어요. 사실 이마 필러 되게 아플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안녕하세요. 홍대 디온의원 대표원장 민준호입니다. 제가 오늘 낮에 성형외과 동기랑 막 카톡하다가 요즘 잘 지내냐 했더니 겨울방학이고 수능도 끝나서 자기 죽을 것 같다고, 너무 바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컨텐츠 사실 촬영하는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컨텐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실제로 이제 수술은 너무 거창하고 일상생활 복귀도 사실 제약이 있고 나는 너무 대단한 수술을 받고 싶진 않은데 조금 이뻐지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피부과에서 하는 간단한 푸티 시술들 같은 경우가 티 안 나게 이뻐지는 일상생활 복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시술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푸티 시술을 제가 워낙 종류도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다만 가장 대표적인 푸티 시술이라고 할 수 있는 필러, 그러면은 어느 부위는 조금 필러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사실 요즘에 바이오 스티뮬레이터 같은 콜라겐 재생하는 것들 이것저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푸티 시술이라고 하면 굉장히 광범위해지긴 했어요. 근데 하지만 가장 극명하게 어떤 인상이나 어떤 이목구비나 어떤 얼굴의 쉐입 자체가 변할 수 있는 필러 시술에 대해서 어느 부위는 필러 시술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들 위주의 설명으로 한번 컨텐츠를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제가 10년 넘게 일하면서 필러는 사실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게 제가 몸소 느껴지거든요, 임상을 하면서. 왜냐면 필러가 피부에 남는다, 얼굴에 남는다 부터 시작해서 이게 나중에 시간 지나면 오히려 처지고 더 늙어 보인다라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사실 필러라고 하면 조금 겁먹어 하시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적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뭔가 팩트처럼 받아지기 시작했는데, 사실 제가 10몇 년 동안 일하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필러가 그렇게 나쁜 시술이 아니에요. 이게 시간이 오래됐다 그래서 처진다 이런 거는 아직은 에비던스 없는 낭설에 불과하고, 수술이 아닌 간단한 필러 시술로 이목구비나 인상이 확 바뀌고 이뻐지는 경우도 많이 봤고, 어떤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필러가 아니면 대체 불가능한 부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필러 시술은 이 부위는 제 생각에는 대처가 불가능할 것 같다 하는 얼굴의 부위 위주로 비포 애프터 사진을 보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재밌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제가 설명드릴 필러 부위는 입술이에요. 사실 입술은 다른 거 필러 말고는 사실 대안이 별로 없어요. 필러 시술 부위 중에 가장 많은 게 저도 입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환자분 사진 보시면 20대 초반 여성분이신데 입술 모양이 되게 나쁘지 않거든요. 하트 모양으로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환자분이 원하셨던 건 조금 더 선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입술이 약간 선명해지면 지금 있는 모양에서 더 이뻐지실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환자분 역시 동의하셨고, 대부분 이제 워너비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워너비 사진이 대부분 아이돌이에요. 장원영 제일 많았고요.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고 시술을 했던 사진이고, 사실 애프터 사진 보시면 비포 사진이랑 비교해 봤을 때 엄청나게 모양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윗입술이나 아랫입술 보시면 조금 더 입술선이 선명해지고 또렷해진 거를 관찰하실 수 있어요. 사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입술에서 크게 다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잘 됐다고 너무 만족하시고 가셨던 케이스예요. 두 번째 케이스 보시면, 두 번째 케이스 역시 이제 약간 45도 각도긴 한데 환자분 니즈도 역시 조금 더 선명해지고 또렷하면 훨씬 더 이쁠 것 같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애프터 사진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랫입술 조금 더 두꺼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환자분이 조금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입술 모양 어느 정도 본인의 모양에서 충분히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시술은 필러로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로 본인이 어떤 원하는 디테일이 있다면 그 디테일을 최대한 맞춰줄 수 있는 수준의 기술들도 있다. 내가 입술이 조금 너무 얇거나 입술이 조금 생기가 없어 보이는 입술이라면 필러 시술 하시면 훨씬 더 인상이 생기 있어 보이고 영해 보인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이분 역시 20대 후반이셨는데 애교 필러랑 눈밑 필러 같이 하려고 오신 분이셨거든요. 애교 필러는 살짝 나는 티가 났으면 좋겠다, 가만히 무표정할 때도 티가 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고, 가운데 부분이 좀 통통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셔서 환자분 니즈에 맞춰서 캐뉼라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우측 눈 쪽 보면은 멍이 살짝 들긴 했는데 저 정도 멍은 사실 금방 빠질 멍이어서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시고요. 이제 눈 밑에 있는 푹 꺼진 공간이 분명히 티가 나셔서 눈밑 필러도 같이 권장을 드렸고, 눈밑 필러도 좀 자연스럽게 잘 됐어요. 그래서 본인도 굉장히 만족을 하시고 가셨던 케이스입니다. 네 번째 케이스는 코필러인데요. 사실 코필러는 뭐 얘기가 많아요. 사실 코 위험하다 뭐 이런데, 코 필러를 하는데 코 부위 중에서도 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위험한 부위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위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해부학적 지식이 충분한 의사 선생님이라면 충분히 안전하게 시술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매부리도 있고요. 이제 코끝이 너무 깔아앉아서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필러랑 실을 좀 같이 썼어요. 그래서 애프터 사진 보시면 매부리도 거의 보이지 않고 콧대도 많이 올라갔고 코끝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올라가서 실제로 코 쉐입 자체가 이전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이뻐져서 아주 큰 만족을 하고 가셨던 환자분입니다. 다음 환자분은 이제 이마랑 관자 쪽 꺼진 부위를 조금 채웠던 환자분인데요. 이마 자체는 많이 꺼지시진 않았는데 본인이 느끼시기에 가운데 부분에 살짝 볼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양쪽 끝에 구멍 하나하나씩 뚫어서 캐뉼라를 이용해서 시술을 했고요. 사실 이마 필러 되게 아플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마취 과정 한 5분 이내만 조금 아프시고 시술 과정은 거의 통증 없게 진행하실 수 있거든요. 애프터 사진 보시면 라인 자체가 조금 더 곡선 형태로 매끈해지고 푹 꺼진 관자 부위도 자연스럽게 조금 메꾼 애프터 사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사진들을 보여드리면서 촬영을 한 이유가 나 이렇게 잘하니까 내 자랑해야지 라고 한 건 아니었고요. 저만큼 다른 선생님들도 훨씬 잘하시는 분들 많은데, 뿌띠 시술이라고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필러 시술이 필러라고 하는 거에 거부감이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는데, 사실 안전하게 시술하면은 최악이나 어떤 부작용 같은 경우가 없을 수 있고, 수술은 너무 거창해, 그리고 비용도 너무 비싸고 도전하기엔 좀 그래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숙련된 의사 선생님들한테 받으면 충분히 간단한 필러 시술로도 앞서 보셨던 사진들처럼 티 안 나게 많이 이뻐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한번 컨텐츠 계획을 해봤고요. 재밌게 시청하셨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마지막에 아우트로 찍으실 때 그냥 내가 자랑하려고 찍은 거 맞고 내가 이 동네에서 최고다 라고 끝맺었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최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 동네에서 후지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근데 또 그렇게 말하면 또 약간 싸가지 없고 재수없다는 댓글도 달릴 수 있고 주변 병원 원장들이 이럴 수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좀 잘하는 편이지. 10년 넘게 했으니까, 그지? 아까 사진 봤잖아.